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5단원 직육면체 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처음부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합니다. 그럼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육면체입니다. 둘을 비교하자면 공통점으로는 둘 다 면의 수가 6개, 모서리의 수가 12개, 꼭지점의 수가 8개이고요. 차이점은 면의 모양과 모서리의 길이가 직육면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정육면체는 모두 같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정육면체가 직육면체 안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직육면체 중에서 모든 면의 모양과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것을 정육면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직육면체에서 평행한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밑면은 밑에 있는 면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면이라고 했죠. 그리고 밑면과 수직인 면을 직육면체의 옆면이라고 합니다. 한 면과 수직인 면은 모두 4개이기 때문에 직육면체에서의 옆면도 둘, 셋, 넷 모두 4개입니다. 직육면체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을 직육면체의 겨냥도라고 부르죠. 여기에서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정육면체와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전개도라고 했죠. 전개도에서도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잘리지 않고 접히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줍니다. 두 전개도를 비교하자면 둘 다 면의 수는 6개, 그리고 평행하는 면은 3쌍, 한 면의 수직인 면의 수는 4개로 똑같고요. 차이점은 면의 모양과 모서리의 길이가 직육면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정육면체는 모두 같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직육면체에서도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만나는 모서리의 길이는 반드시 똑같아야 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풀어보면서 5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학책 118쪽의 1번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직육면체 각 부분의 이름을 알맞게 써넣으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미리 풀지 않은 친구들은 반드시 화면을 멈추고 먼저 스스로 풀어본 후에 선생님과 정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먼저 이 부분, 이렇게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부르는 이름은 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육면체의 면은 모두 6개, 모서리는 12개, 꼭지점은 8개가 있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직육면체를 바르게 설명한 것에는 동그라미, 그러지 않은 것에는 X표 하세요. 첫 번째, 직육면체의 모서리는 모두 12개입니다. 네, 한번 세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서로 평행하는 모서리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개, 또 이렇게 4개 해서 모두 12개가 맞습니다. 두 번째, 면은 모두 합동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세 면의 크기가 모두 다르죠? 따라서 합동이 아닙니다. 면이 모두 합동인 직육면체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직육면체들도 있죠. 네, 세 번째,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둘러싸여 있죠. 마지막으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은 꼭지점입니다. 네, 우리 아까 전에 했던 문제죠? 면과 면이 만나는 이 선분을 부르는 이름은 꼭지점이 아니라, 그렇죠, 모서리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빠진 부분을 그려 넣어서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완성해 보세요. 자, 겨냥도에서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렸죠? 보이는 모서리는 모두 9개, 보이지 않는 점선 모서리는 모두 3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어있는 부분을 모두 채워서 그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겨냥도에서 보이지 않는 3개의 모서리는 모두 나와 있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실선으로 채워서 그려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평행하는 모서리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의 실선을 더 그려서 겨냥도를 완성할 수 있네요. 다음 겨냥도를 보시면 지금 점선이 하나밖에 없고 실선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보이는 모서리를 그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모서리까지 그려주시면 겨냥도가 완성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전개도를 접어서 정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물음에 답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면 나와 평행한 면을 찾아서 써보세요. 평행한 면이란 전개도를 접었을 때 서로 마주보는 면이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 그 두 면을 평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와 평행하는 면은 어떤 면일까요? 지금 보시면 가, 다, 바, 마는 접었을 때 나와 수직으로 만나죠. 나와 절대 만나지 않는 마주보는 면은 바로 라입니다. 이번에는 면 바와 수직인 면을 모두 찾아서 써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듯이 평행하는 면을 제외한 나머지 4면은 모두 그 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면 바와 평행하는 면을 먼저 찾아볼게요. 바와 만나지 않는 면은 바로 면 가죠. 그래서 면 가를 제외한 나머지 나, 다, 라, 마는 면 바와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때 이 4면은 면 가와도 역시 수직으로 만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잘못 그려진 정육면체의 전개도입니다.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고 면을 한 개만 옮겨서 올바른 전개도를 그려보세요. 자, 이 전개도를 접어서 정육면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이 면과 이 면이 서로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개도를 접었을 때 서로 겹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전개도는 잘못 그려졌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면을 한 개만 옮겨서 올바른 전개도로 그려볼까요? 자, 선생님은 이 면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과 겹치지 않도록 여기에 옮겨서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면을 여기에 그려도 되고 여기에 그려도 되고 또 여기에 그려도 올바른 전개도입니다. 아니면 이 면은 그대로 두고 이 면을 이쪽으로 옮기실 수도 있겠죠? 네, 6번 문제입니다. 직육면체를 보고 전개도를 완성해 보세요. 지금 이 미완성된 전개도를 보시면 직사각형이 모두 하나, 둘, 셋, 넷, 4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개를 더 찾아서 그려야 되죠? 네, 2개를 더 찾아서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겨냥도에서 전개도를 그릴 때 앞에 있는 면을 먼저 그리면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란색 직사각형을 보시면 가로가 6cm, 세로가 4cm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면이죠. 그리고 나머지 면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 면과 이 위쪽 모서리에서 만나는 바로 이 면이죠. 가로가 6cm고 세로는 3cm네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모서리에서 만나는 바로 이 면이죠. 가로가 3cm, 세로는 4cm입니다. 여기에 그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쪽 모서리에서 만나는 이 면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로 3cm, 세로 4cm로 이 빨간색 직사각형과 합동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2개만 더 찾아서 그리시면 되는데 이 전개도를 잘 보시면 여기에는 점선으로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는 아무 선도 그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선 이 점선으로 그려진 부분에는 면을 하나 더 그려야겠죠? 이 모서리는 바로 여기인데요. 자, 이 노란색 직사각형과 이 모서리에서 만나는 직사각형 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가로 6cm, 세로 3cm의 초록색 직사각형이네요. 자, 이제 나머지 하나는 바로 이 뒤에 있는 노란색 직사각형인데요. 자, 이것은 지금 여기에 그리셔도 되고 이 아래쪽에 그리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그렸다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에는 점선으로 그려주시고 나머지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려주시면 이 모양의 전개도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지금 아무 선도 그려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면을 이쪽으로 옮겨서 그려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점선도 여기에 그려주셔야겠죠. 나머지 잘린 부분을 실선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의 전개도도 그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종이를 이용해서 장난감을 만들 건데요.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를 이용해서 어떤 장난감을 만들 것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오시고요. 확인 문제도 풀어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